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에서 소방 관계법규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개정된, 그래서 2025년도에 좀 출제가 예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소방기본법이에요. 자, 소방기본법 제4조인데요. 제4조가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2항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다가 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1항에 따라 바로 이제 어디냐 그러면 소방본부예요. 소방본부. 이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 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내용이 이거죠.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 2항 내용이 신설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17조 2항입니다. 내용은 소방교육훈련이죠. 이 소방교육훈련에서 물론 이제 대원에 대한 이제 그 교육훈련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소방안전교육이죠. 소방안전교육.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 바로 이제 2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2항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2항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경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교육 일정 등에 관해서 협의한다. 이 내용인데 좀 추가가 됐어요. 바로 이제 2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 그래서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좀 추가가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13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구성에서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1항은 뭐 청장 등 그랬으니까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뭐 2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이제 뭐 개정된 내용들이죠. 개정 전의 내용들입니다. 뭐 3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4항, 5항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개정된 내용이 뭐냐? 바로 1항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전과는 조금 다르죠. 바로 요거죠. 그냥 둔다 그랬는데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항도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났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다만 청구 금액이, 그러니까 소액 금액이죠. 1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1호에 해당하는 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심의 의결을 해서 할 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최소가 5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원을 갖다가 3명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개정돼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도
이원은 뭐 소방청장 등이 이축하거나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해서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야한다 이랬는데 요 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야한다 이렇게 좀 이제 보완된 거죠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자, 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다만 법 제49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좀 됐습니다. 자, 5항은 뭐 그대로예요. 자, 제14조죠. 보상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는 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러니까 14조 보상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그 위원장에 대한 선출 방식이에요. 자, 1항은 이제 개정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 3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예전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위원 중에서 이제 바뀐 건 뭐냐 그러면 보상권자인 소방청장 등이 지명한다. 그래서 소방청장 등이라 하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소방기본법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과 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문화재, 그러니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 1호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호 복합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30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문화재가 이 관련 법령이 좀 그 법의 명칭도 바뀌었어요. 명칭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해당되는 것은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문화재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유산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으로. 그 다음에 관련법도 문화재보호법이었거든요. 근데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해당 법의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시험 문형에서 그대로 주니까 큰 관계는 없겠는데, 자, 이거 문화재를 국가유산의 유산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든 법령 규칙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국가유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별표 2에서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29호가 문화재예요, 문화재. 근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그러니까 문화재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국가유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목과 나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중 건축물 이렇게.
그다음에 나목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중 건축물 뭐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기존에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는데 요게 이제 해당되는 것은 제7조 제1항 제6호 6호의 내용인데 6호에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있었죠. 별표 2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 특히 이제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정이 됐어요. 조산원, 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이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은 이 공동주택을 빼면 의원이라든가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근린생활시설 가운데서도 이 용도만 해당이 되면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의원이 입원실 또는 이건 뭐 둘 중에 하나 다 해당이 되고 둘 다 해당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의 대상이. 입원실 또는 뭐가 나왔어요? 인공신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됐다. 인공신장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조사는 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이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발전시설 중에서 풍력발전소, 전기 저장시설, 이것이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여러분들 시험과 좀 관련성이 없는 그런 개정된 것들은 좀 뺐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만 여기에다가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가운데서는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포함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개정된 내용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연물 안전관리법은 좀 이제 뭐 특별히 개정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명칭, 이 이연물의 품명들이 그간에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국제적으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예전에는 제1류 이연물 가운데서 브롬산 염료가 있었었죠. 이 브롬산 염료가 브로민산 염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산 염료는 요드가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드가 아이오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딘산 염료 이렇게. 그 다음에 과망간산, 그러니까 과망간 이게 과망가니즈. 그러니까 과망간산 염료는 과망가니즈산 염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이게 개정된 명칭이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파일에서 그냥 뭐 이거 고치는 거는 그냥 전체적 고치는 것이 그냥 몇 초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첫째 이제 올해 적용이 되는데 요게 이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중크롬산 중크롬산 염류, 이게 이제 다이크로뮴산 염류, 이렇게 중크롬산이, 그러니까 이제 다이가 원래 옛날에 얘기했던 D예요. 모노 D. 그러니까 모노의 다이라는 얘기예요. 모노 D가 아니고 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크롬산 염류가 다이크로뮴산 염류, 다이크로뮴산 염류, 이렇게 배정이 된다. 자, 황화리는 황화인, 린이 아니고 인으로.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유황이죠, 유황. 제1위험물, 유황이 유자 빠지고 그냥 황, 이렇게.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가 질산 에스터류, 에스테르가 아니고 에스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이 나이트로 화합물, 이렇게. 그 다음에 니트로소 화합물이 나이트로소 화합물,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개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둘을 갖다가 D라고 그러잖아요. 모노 D. 디아주 화합물. 근데 D가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다이. 그러니까 디아주가 아니고 다이아주 화합물. 이렇게.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는 하이드라진 유도체. 그러니까 히가 하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히드록실아민도 뭐가 되겠어요? 하이드록실아민. 이렇게 개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민 염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가 하이, 하이드록실아민 염류,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그 규칙에 있는 그 명칭이 개칭이 됐습니다. 개칭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 했었던 시행령이 나오는 것이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됐고, 사실 이 규칙에 대한 거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자, 한번 봅니다. 자, 인류이염물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과요드산 염류, 이렇게. 그러니까, 요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오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딘산 염류, 이렇게. 다음에 과요드산, 요드가 아이오딘이니까 과아이오딘산, 이와 같이. 다음에 크롬은 크로뮴이라고 그랬죠. 크로뮴. 다음에 납은 그대로예요. 납도는 요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오딘, 이랬죠. 요드, 아이오딘의 산화물,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화 이소 시아눌산, 염소화 이소 시아눌산. 자, 염소화는 그대로고, 이가 아이소. 그 다음에 시아눌, 이소 시아눌이 아이소 사이아누르, 이렇게. 좀 어렵죠.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염소화 아이소 사이아누르산, 이렇게. 그 다음에 할로겐 간 화합물이 여기에서 겐이 젠으로, 그래서 할로젠 간 화합물,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염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그 이염물의 품명 가운데서의 그 품명의 명칭이 전반적으로 좀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업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공사업법. 자, 0입니다. 0. 시행령.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이에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제 개정 전에는 이게 이제 시행령 제4조 1호
남욱에 요게 이제 그 뭐냐면 경보 설비 가운데서 착공 신고 대상이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하고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제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 알림 설비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착공 신고 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 알림 설비가 공통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특히 이제 이 화재 알림 설비는 이 전통시장 같은 그런 시장에다가 이게 설치하는 그런 경보 설비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화재 알림 설비와 관계가 있어요.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인데 이게 확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시행령 제6조의 2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해가지고 쭉 있는데, 자, 제가 전기 관련 설비에서 이렇게 보증기간 3년인 것은 그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이렇게 두 개였어요. 두 개. 그런데 화재 알림 설비가 보증기간 3년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보증기간 3년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 알림 설비가 보증기간 3년에 그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요. 시행령 제10조의 2항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5호가 있고 그 다음에 5에 2가 있었어요. 근데 5에 2가 신설이 되고 5에 2에 있던 거는 5에 3으로 가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추가됐다 그 말이에요. 5에 2에 원래 여기가 이제 이 5에 3이 있던 자리예요. 5에 2가. 자, 화재 알림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감리자 지정 대상이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비상방송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는 5에 3으로 요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시면 공사업법에서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입니다. 이 분리도급을 예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좀 예외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도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원래 6호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문화재 수리. 자, 문화재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국가유산. 그래서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서 문화재 수리가 국가유산 수리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서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2024년도에 개정이 돼서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소방 관계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2회나 3회차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 시험에 여러분들이
적용 가능한 법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